자, 연세대 진리자유학부라고 우리 무전공을 겨냥합시다. 자, 중3 랩런트라고 그랬죠. 우리 애들이 거의 다 중3이니까 중3 랩런트의 빛의 경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종 포트폴리오부터 유니콘 아까 지금 기업 창업, 유니콘 기업 창업은 10년 정도의 기업을 시작해서 10년 안에 그러니까 비상장이에요. 아직 상장하지 않는 기업의 1년 매출 1조. 매출이라 그랬어요. 순이익이라 안 했어요. 1년 매출 1조를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는 회사를 보고 유니콘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니콘 기업 창업까지 10년의 마스터 플랜에 연세대 진리 자유학부가 요구하는 자기 주도적 융합 인재의 전형으로 어떻게 그러면 세우냐라고 하는 그죠? 이런 부분으로 구성을 해보자. 전략을 부모 입장에서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생기부 포트폴리오가 지금 중3이니까 2027, 2027이 이제 1학년이 되겠죠. 중3의 포트폴리오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기반을 그냥 생각하고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역량의 시작이 되는 자질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소스를 모으는 거예요. 지구과학적인 부분, 지리적인 부분, 세계적인 역량 이런 것들에 관심도를 가지고 그 소스를 모으는 역할이 중3대 역할이다. 그리고 이제 고1부터 고2, 고3, 2029년까지겠죠. 현재 중3, 2027년 고1을 입학한다고 봤을 때 학생이 무전공 학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특정 학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연과학적 이해, 아까 중3 때는 이해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사회과학적 통찰, 이 두 개를 합친 실전적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서 서설 스토리를 만드는 시작, 그거 하기 위해서는 소스를 모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과학적인 이해에 대한 소스, 조금씩 하면 돼요. 사회과학적인 통찰, 이런 것들을 조금씩 관계에 따라서 이제 찾아보는 부분들이겠죠. 이때는 도서관 활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고1을 생각합니다. 고1은 뭐 하는 시기냐? 탐색과 문제 인식하는, 즉, 넓은 시야를 이제 가지게 돼요. 1학년 때가 넓어요. 2학년, 3학년이 이렇게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1학년 때는 넓게 잡고 오히려 3학년 때는 전문화되도록 가야 돼요. 이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 1학년 때 되지 2학년, 3학년 이름 넓어 놔보면 아 대학 못 가요. 이래 가야 돼 이래.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넓은 시야. 자 그래서 특히 이제 2028학년도에 시험을 치게 되는 고2 이하는 그죠?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이제 사회과학이 인문계열에 있어도 과학을 해야 돼요. 과학계열에 있어도 인문계를 이렇게 사회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둘 다 활용하자는 거죠. 탐색과 문제 인식 넓은 시야를, 자, 통합사회 지리를 통해서 남태평양 섬나라라는 게 뭐냐. 이게서 경제적 취약성, 기후위기 문제를 탐구, 넓은 지하죠, 탐구. 그리고 단순 원조가 아닙니다. 단순 원조는 착취가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자립형 경제 모델의 필요성을 도출하는 넓은 걸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통합과 과학이라고 그랬죠. 코코넛 오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코코넛 오일이 왜 그러냐 하니까 바누아투는 공항에서 문 열고 나가자마자 땅바닥에 코코넛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자원이거든요. 오일이 기름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버려. 버리는 것도 돈인데, 버리는 쓰레기를 이렇게 폐기물 처리하는 것만 한국에서도 기계를 가져가도 떼돈 벌어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에 방금 집사님 번쩍했다. 또 윤성이 또 아빠 또 괴롭히지 마세요. 또 갑자기 또 기계 들고 또 그러면 빨리 가서 우리 쓰레기 폐기물 처리하러 가자 이러면서 돈 덩어리란다 이러지 말고 코코넛 오일에 자 통합과학이니까 화학적 특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현지 강물 자원의 종류 기초를 조사하는 넓은 부분으로 준비한다. 요거는 이제 수업 도중에
이 궁금증을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이게 생기부의 시작이에요. 자, 이러다가 고1가 됩니다. 그럼 고2는 융합과 심화가 되겠죠.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출 효력을 높이는 것은 화학적 원리예요. 그러면 화학 1과 2를 선택해야 되겠죠. 요 선택, 과목 선택을 몇 학년에 한다고요? 고1 때 한다 그랬죠. 고1에 선택을 해야 2학년 때부터 수업이 시작된다 그랬죠. 고1 언제 선택한다 그랬어요? 늦어도 8월에 선택해요. 그럼 다 됐죠? 이미 1차 수요조사는 끝났을걸요? 근데 다 돼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죠? 그래서 넓은 시야 1학년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 다음에 전문성 확보로 들어가죠. 좀 더 구체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화학 1, 화학 2를 하겠어. 그럼 여기서 또 사탐론 튀는 애들이 있는데, 이제 사탐론이 안 되죠. 왜냐하면 화학 1, 2가 시험에 안 나와. 어느 시험에, 수능에 안 나오고 뭐요? 교과에만 나와요. 즉, 생기부를 만거나 학생부를 만드는 데만 필요로 해요. 그리고 이수 과목, 예를 들어서, 내가 자유전공으로 들어가는데, 네 앞으로 뭐 하고 싶어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경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일을 뭐 주고 하는데, 너 그러면 이수 과목 화학 했어?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하면 마이너스는 안 해요. 하면 가산점을 주겠죠. 가중치를 주겠죠. 이제는 가중치를 주겠죠. 그러니 코크는 오일의 추출 효율을 높이는 화학적인 원리, 즉 비노화 반응이라든지 지질 구조는 화학이에요. 그래서 친환경 정제 공정을 연구한다. 2학년 때부터 벌써 연구 들어가고 발표하고 일하거든요. 작은 작품 만들고 일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부분에서 인문계열적에서는 세계 지리, 경제 되겠죠. 왜 아까 지게 우리 포인트를 저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바누아투 현지의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하여서 물류망 구축 방안, 그리고 공정무역이라 안 그러면 착취된다 그랬어요. 를 넘어선 현지 가치 창출까지 생각해요. 이게 공정무역만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가 봉사만 되는 게 되겠죠. 그죠? 봉사만 되는데 우리는 그저 비영리 단체가 아니니까, 물론 교회는 비영리 단체, 우리 아이들은 비영리 단체가 아니잖아요. 현지 가치, 밸류 크리테이션을 경제 모델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렇게 좀 더 구체화해놓고 3학년은 더 구체화 들어갑니다. 빛의 경제, 비전 구체화, 실천과 리더십. 그래서 진로와 자율 활동의 개발도상국 지속 가능 경제 모델, 바누아투 코코넛과 강물 프로젝트 기획서를 이제 만들고, 영어, 그죠, 화작은 이제 요거는 조금 바뀌었죠. 학부과 뭐죠, 언어 정도로 들어가죠. 요즘은 이번에 과목이 바뀌었으니까.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영문 모의 IR 피칭, IR 피칭이라고 비즈니스 피칭이에요. 그리고 대본 작성 및 발표, 여기 전부 다 뭐에 들어가요? 전부 다 탐구 활동에 들어가요. 요거는 그냥 계획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생기부에 다 들어가는 걸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착취형 자원 개발이 아닌 현지인과 상생하는 빛의 경제 철학을 어필하는 것이다. 여기 들어간다면, 그죠? 만약에 무전공 학과가 아닌 이것만 가지고 경제학과만 집어넣어도 경제학과 쪽에서 확 점수, 그리고 눈에 번쩍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입시 포인트, 그죠? 이 생계는, 그죠? 이 생기부는 제일 밑에 있죠? 이 생기부는 문과와 이과, 그러니까 강물과 광화학이라고 하는, 강물학이라고 하는 이걸 완전히 완벽한 크로스오버 그조를 보여주고 있다. 둘 다 합쳤다는 거죠. 무전공인 진리자유학부 입학사정관에게 이 학생은 대학의 모든 인프라를 활용해서 심지어는 창업할 준비가 된 인재가 맞구나라고 한다면, 대학은 어떤 사람을 우수한 인재라고 인정한다 그랬어요? 첫째, 도망 안 가는 놈들.
충성도가 높은 놈으로. 둘째 뭐요? 자기 학교를 그죠? 명예를 더 높일 학생. 그러면 이 두 개가 다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영세대 진학 및 전공 선택에 대한 부분이 이제 2030, 2033까지 가겠죠. 2030이면 그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그죠? 2학년이 되고 33년까지 2학년이면 2, 3학년이면 이제 4학년까지 되겠죠. 예, 4학년까지 되는 요 상태에서 이제 전공을 선택하는 게 2학년 때 해당이 되잖아요. 왜? 자유학부니까. 2학년 전공 배정 시에 프로젝트의 실현을 뒷받침할 그죠? 실질적인 융합 전공을 선택한다. 주 전공은 지구 시스템 과학과. 여기 이제 연세대에 있어요. 또는 화공 생명공학과. 요렇게 이제 2학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이유는 바누아투 지질학적 특성, 강물 자원의 탐사 및 지속 가능한 개발 기술, 친환경 에너지 자원 활용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학과이니까. 자, 이래놓고 복수 전공 외에 경영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또는 글로벌 융합공학부, 여기는 사회복지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로 구현하고 스타트업을 설립해서 글로벌 펀딩을 유치하는 재무, 경영, 전략, 수립. 여기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제 대학 들어갔어요. 만드는 축복이고, 요 부분을 준비하는 생기부는 고2, 고3 때 만들어내는 거. 여기에 대한 넓은 시야를 스타트하는 거는 고1. 거기에 대한 소스 모음은 중3. 요렇게 간다. 그러니까 자주 보니까, 그죠?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 아이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남편들이 생각나죠. 이놈 남편, 이런 거, 이게 돈 덩어리구만. 이러면서, 그죠? 자, 그러면서 대학 생활 중에, 그래서 창업 준비를 3, 4학년 이내를 봤을 때, 연세대를 조사를 해보면, 창업 지원단이 있어요. Y, 그러니까 연세대 VIP라 해서 이거는 very important performance가 아니고요. 이거는 투자에 대한 자기들의 약자예요. 약자인데, 창원 지원단 및 신촌 지역, 신촌이 어디냐면, 연세대 서울 캠퍼스가 신촌에 있어요. 신촌 지역에 창업밸리 그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으로 삼는다.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이제 연세대를 갔다 했을 때, 재학 중에 현지 조사, 바누아투 방문을 위한 정부 지원 글로벌 탐방 프로그램. 다시 말하면 글로벌 프론티어 같은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초기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여기 어디에서 이런 거니까 역량이 보여져야 되느냐 하면 생기부입니다. 고등학교 생기부. 그래야 대학에 들어와도 이거와 연계가 되고요. 연계가 돼야 이게 정부하고도 연계가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요렇게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 지원해야 그죠? 뭘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초기 타당성 조사를 마친 사업 아이디어를 바누아투 현지에서 구체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학의 글로벌 프론티어 지원을 확정을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바누아투 여행 경보 및 치안 상황을 반영한 안전대책 세워야 됩니다. 가서 봐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 그죠? 다음 단계가 가야 되겠죠. 탐방 세부 계획서를 고도화한다. 그래야 이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현지 정부 기관, 그리고 대학교, 그죠? 그 대학의 최고 바누아투 대학교가 University of South Pacific이라고 하는 캠퍼스가 있거든요. 바누아투에. 여기에 현지 기업 등 인터뷰 방문 일정을 명확히 확보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요. 여기들은 전부 다 레저베이션 문화단 말이에요. 전부 예약 문화예요. 우리 전 가가지고 내 왔다 한국에서 왔는데 안 만나줄게야 이러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현지 물류 및 예산 재검토, 여기 이제 중요해요. 갈수록 남태평양 섬나라인 바누아투는
항공편의 경유가 잦아요. 그러니까 직항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높아요. 한국보다 물가가 높아요. 왜? 수입이니까. 그래서 자체 내에서 현지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그렇게 비싸요. 굉장히 싸요. 그런데 수입품들은 다 비싸요. 그래서 치약 한국의 1.2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카이스캐너 이거는 여행 항공료하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네이버 항공권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예산안을 미리 현실적인 예산을 재구성해야 된다. 자, 그리고 안전 및 위기 대응 매뉴얼 구축 이런 것들이 왜 이거 자세하게 해놓은 줄 아세요? 여기 계획서에 있어야 통과를 시켜줘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바누아투는 사이클론, 지진 이런 것 때문에 자연재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죠? 대한민국 대사관이 피지에 있어요. 바누아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할 안에 바누아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계획서에 포함해야 된다. 그래야 통과를 시켜준다. 그리고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그를 맞추셔야 된다. 사업 아이템 분야. 친환경 농업, 관광, 코코넛 등 자원개발이죠. IT 교육, 대학 지원금 외 지원금과 지원 진짜 무슨 뭐 넣는 거죠. 그렇죠. 추가 자금 조달, 정부 산하기관 코이카 같은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봐서 팀 단위 지원이라면 팀원의 역량과 역할 분담 상황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배워왔나요? 아까 앞에. 여기에 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죠? 함께 하는 그 인지력이 있잖아요. 당국안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유니콘 기업 10년이라 그래서요. 10년 동안의 성장 로드맵 성장해야 되겠죠. 창업 후에 연매출 1조 달성이 10년 이하일 때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우리가 유니콘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대학 졸업 직후에 연매출 1조 원의 유니콘 기업이 도약하기까지의 단계별 실행 계획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인쇄가 좀 흐리게 보이는데 요런 단계들 지금 2026년 오늘 날짜를 빨간 줄을 그어놨죠. 그 이후로부터 B2B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네랄 엑스텐션도 있어야 되고 글로벌 IPO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학 가서 준비들을 다 하고 실행을 하겠죠. 자, 그래서 단계별로 핵심 전략을 보시면 자, 이때부터가 중요해요. 1단계. 시드머니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프로토 파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디핑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세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거지. 입주 경쟁률 높거든요. 자, 이거는 연세대를 지금 겨냥했지만 각 대학을 만약에 어느 대학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적용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제가 이거 대학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의 목적은 대학 2학년 때 작품 만들으라고 했죠. 이게 뭔 말이냐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으라는 말이 뭔 말이냐. 거기에 따라서 대학을 입학하기까지의 과정이 받쳐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학 2학년 때 작품을 만들어라의 그림이 없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실례를 들어서 지금 조금 보충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연세대 창업보유센터에 입주해서 초기 엔젤 투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의 프로그램에 선정해서 요거 되면 5억 확보하거든요. 5억 정도를 대학생이지만 그렇죠? 그리고 고효율 코코넛 오일 추측 및 정제에 대한 기술 특허 출원해야 되겠죠. 그리고 연구팀들 붙어야 되겠죠. 내 혼자 안 되겠죠. 그러면 1, 2학년 때 팀 구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누아투 현지 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MOU 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바누아투 대통령은 유광수 한번 깜빡 넘어가죠.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유치원 있죠. 중고등부 있죠. 우리 관련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자원이 되겠죠. 중요한.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면, 로컬 팩토리 스텝의 창업 이제 3, 4년 차를 잡았을 때, 자, 시리어스 그러니까 첫 번째의 구체적인 전략.
투자 유치, 우리가 플랜 A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투자 유치 약 50억을 따낸다. 50억. 바누아투 현지의 1차 친환경 코코넛 오일 정제 공장 설립하고 현지 인력 고용 및 교육을 통해 빛의 경제 철학 실현하고 글로벌 이제는 화장품, 식품 기업의 B2B,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죠. 예? 원료 공급을 시작한다. 여러분 글로벌 화장품, 식품 기업 오일이니까 이게 누가 번쩍해요? 우리 지금 중고등부 무슨 중고등부라 그래요? 바누아투야? 일본분. 갑자기 이름 생각나. 예, 일본 우리 그 해윤 유치원하고 무슨 장로님이고 얼굴은 그분이 화장품을 하세요. 화장품 기업이잖아. 그러니 이게는 대박이. 내가 봤을 때는 말씀은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벌써 거기 기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기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플랜. 미네랄 앤드 벨로 체인 익스펜션. 창업에서 5년에서 7년 차가 되겠죠. 요때는 시리어스 B, 시리어스 C. 그러니까 그죠? 그 다음 단계에 투자 유치 약 300억 이상. 이렇게 되어지면 점점점 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 코코넛 사업의 안정적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2차 목표, 사실은 이제 1차는 코코넛 오일에서 끝나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합니다. 끝난다는 말은 끝! 이게 아니고 바탕 해놓고 2차 강물 실질적으로는 니켈, 친환경 배터리, 핵심 소재, 탐사, 그리고 채굴권 일부를 확보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채굴 공법 도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 맺고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스케일입니다. 유니콘 한다 그랬잖아요. 1조 매출이니까 유니콘 스케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사모펀드 자금 유치 및 기업 가치 1조 원 돌파하는 것. 바누아투 국가 GDP의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기업이 1조 원이거든. 그 나라에서 1조 원을 돌파했다. 이거는 그 나라의 GDP의 비중을 엄청나게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 연매출 1조 달성 후에 그 다음부터입니다. 개발도상국 상생경제 모델의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여 나스닥 그리고 코스피에 상장하는데, 상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발도상국 상생경쟁 모델의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 왜 그럴까요? 바누아투는 뭐라 그랬죠? 브릿지다 그랬어요. 허브. 뭐를 향한 허브? 유목사님이 바누아투는 아프리카. 2, 3초, 5천 종족. 실제적인 5천 종족 아프리카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 전부 개발도상국이잖아요. 그러면 개발도상국에 우리가 아프리카 처음부터 뚫습니까? 아니죠. 그죠?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던 우리의 작품을 갖고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10조 10년 단위의 로드맵은 코코넛 B2B,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사업의 수익성을 기반으로 강물 니켈까지 확장하는 구체적인 마일스톤을 이루기 위한 단계별 전략이 실현 가능성을 갖추고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현실적인 허들과 이를 보완할 핵심 디테일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사업하시는 분들 주면 진짜 눈 번쩍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학생 2학년 때부터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정도로 대학생 2학년들이 하려고 하니 대학을 입학하기까지의 과정인 생기부가 지금 고등학교 수준이 그 정도 된다니까. 얘가 그냥 그렇게 그 정도로 만들자가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최상위에 해당되는 애들은 이 정도 수준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고등학교에서 교과서의 흐름을 제대로만 따라가면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 빈말 아닙니다. 그 최상위 1등 했던 애들 있잖아요. 수석한 애들. 서울대 수석 아니면 뭐 전과목 만점자. 인터뷰할 때 뭐라 하세요? 나 학원 한 번 안 가고. 다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 교과서에 충실했다 그랬죠. 맞거든요. 교과서가 최고의 매뉴얼이에요. 자, 학원과 그 다음에 교재들 있잖아요. 그 인간 교재라든지 이거는 뭘까요? 교과서 설명서예요. 왜냐하니까
교과 과정 범위를 벗어나면 문제 낸 사람은 감옥 가야 돼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라는 걸 주잖아요. 그 2015년 교육 과정이 이제 올해 끝나. 그러면 내년부터는 2022년 교육 과정 범위 내에서만 시험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런 시험에 통과해서 최상위 학교에 들어간 애들이 2학년 때 지금 이걸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등학교 때의 교과서의 흐름의 매뉴얼을 제대로 미리 전문적으로 준비한 고등학생이 준비가 가능하다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수준이 높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고 보는데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건 수준이 높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알고 배우고 학습하고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완전 최전문적인 전문성이 다 투자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등학생들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대학 2학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그죠? 그래서 팁스 선정을 위한 기술적 인정 요거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여기에 사실은 여기에 키포인트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의 그 남편분들에게 좀 뽑아 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공부해라 해가지고 애 공부 잠들기 전에 남편 잠들지 않도록 공부 좀 시켜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거 공부 좀 해야 돼. 10년 차까지 그러니까 패스 4번째 플러스 4번째까지 4단계까지 나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좀 다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최종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이 없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인재 양성 로드맵이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꾸로 갑시다.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은 어찌할 거냐? 했을 때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은 2033년에서 2035년 애들이거든요. 시험 치는 애들이 2033에서 2035예요. 자, 그러면 얘들은 입시 기술이 아닙니다. 아니고 세상을 이끌 스밋의 자질을 훈련하는 시기잖아요. 자질 훈련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영적이고 지적인 그릇에 확장하는 시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장착시키는 게 4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쉬운 시기고요. 애들이 게임을 통해서 뭘 통해서 세계관 장착이에요. 애들이 이 대학을 갈 때는요. 지식의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AI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AI 시대가 열려버리잖아요. 얘들이 대학을 갈 때는. 그렇다면 현상 이면에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과 윤리적 판단력. 우리는 그죠? 우리는 성화라고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윤리적 판단력, 기업 윤리라는 것도 있고 경제 윤리라는 게 있고 과학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하고 윤리적 판단력이 핵심 경쟁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메시지, 신앙에 기반한 독서 토론, 글쓰기, 이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선행학습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초4, 초6을 우리식으로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도권 교육 안에 사교육, 공교육에 얽매이면 안 돼요. 상황과 달란트에 따라서 4년 대학 2년 안에 끝내기 프로젝트와 같은 혁신적인 대안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는 능력, 여기에 집중하는 부분들의 4학년, 6학년. 근데요, 이런 것들을 애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동생들 따로 놀게 하지 말고 같이 듣도록 하죠. 옆에 장난치더라도 다릅니다. 다릅니다. 애들에게는 형님, 오빠, 언니, 누나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충격적인 이야기거나 아니면 처음 듣는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아이들이 들었죠? 듣고 놀다가 들었어요. 얘들이 이 나이 됐을 때 또 한 번 듣게 된다면 완전히 달라요. 왜 카이스트를 어렸을 때 구경 간 애들이 카이스트를 많이 가는 줄 아세요? 이 원리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서울대에 이렇게 자꾸 인턴십을 시켜 비전 트립을 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 원리도 똑같이 우리 가정 내에서 비전 트립 시킬 수 있다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동생을 따로 놀게 하지 말고 앉혀놔서 여기서 놀아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중3은 자, 초4, 초6이 그랬다면 중3은 고등학교 선택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금 결정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기장, 해운대 이런 기점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울산 쪽에 이런 데가 기점이단 말이에요. 자, 입시 지형도를 꼼꼼하게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여러분들 중3 애들이 예를 들어 기장이다, 일반고다,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를 거리상에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에 내가 그거를 학생을, 그 학교를 교육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 다 한번 훑어봐라 그랬죠. 지난주에 내가 분명히 그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기억력은 나빠도, 그죠. 따지는 거는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살펴보시고, 진짜요. 그거 살펴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반고다 생각했을 때 뺑뺑이 돌리고 돌아간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데 가겠죠. 그럼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고등학교 어디냐에서부터 거리상으로서 하나씩, 둘씩, 셋씩 그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커리큘럼이라든지 목표기라든지 특화된 거라든지 그런 게 다 나와요. 특히 생기부는 어떻게 하고 탐구 활동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수업 계획서라든지 학교 계획서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시 지형도 학교마다의 입시 지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읽고 그리고 고등학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미리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고가 좋으냐 특목자사고가 좋으냐 유불리를 다시 계산하셔야 돼요. 특목자사고라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특목자사고가 안 되니까 일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유불리 때문에 그래요. 5등급제로 인해서 특목고 학군지에 일반고 있죠. 학군지라면 이 학교 가면 무조건 일반고지만 서울대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5등급제에서는 1등급 받기가 예전보다 4%보다 10%가 훨씬 수월되죠. 그만큼 변별력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일반고에서 1등급 1.0을 계속 찍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기장군 등 지역 일반고에서는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압도적인 1등 생기부를 만든다면 지역 균형 전형 교과나 학종에서 둘 다 합격을 끌 수 있는 가능성. 제가 한 전공에 3가지 방법으로 쌍끌이가 아니고 새끌이를 내가 합격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일반 특목고에 보세요. 특목고에 들어갔는데 4%가 아니고 10%니까 1등급 받기가 쉽겠죠. 그러면 더 낫겠네? 아니에요. 그죠? 생기부 경쟁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일반고는요 1.0을 계속 찍잖아요. 선생님이 무조건 생기부 잘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목자사고는 진짜로 학생이 하는 만큼을 적어준다니까요. 왜?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일반고는 안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죠? 1등급을 계속 찍는다 이러면 선생님은 무조건 잘 적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학종이라고 하는 부분에 갈 수 있는 최고의 특화적인 교회적인 성향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특히 유모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교회에 있으니까 메시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하면 확실히 그 학종에서는 탁월하고 차별화된 학종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 여기 우리 중3 때다.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종 체질을 만드는 게 중3 때 만들어라. 그래서 단순히 선행학습하는 게 아닙니다. 관심 분야에 아까 제가 지리, 사회 통합적인 과학, 사회과학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죠. 관심 분야에 대해 책을 읽고 그다음 중요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만들어내는 역량을 보고 탐구 역량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거를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실 고등학교 세특의 뼈대가 되거든요.
세특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 중3 정도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